안녕하세요. 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피터 드러커님이 쓰시고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피터 드러커의 자기계획 노트를 소개합니다. 업무를 잘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책을 읽어가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나씩 정리가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새롭게 리더가 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계획 노트, 피터 드러커, 한국경제신문. 일 잘하는 사람을 위한 자기관리 방법. 경영학 저서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이 책의 주제는 목표 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이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명제가 타당한 것으로 증명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자기관리도 못하는 경영자에게 회사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영은 대체로 전례를 활용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 과업을 달성할 줄 모르는 경영자는 잘못된 전례를 적용한 것이다. 좀 더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근로자가 지능이 높다거나 열심히 일한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 달성 능력은 그런 것과는 별개의 것이고 다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뛰어난 재능, 특별한 적성 또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에는 분명하고도 매우 간단한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몇몇 습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습관들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그러나 그런 습관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난 45년 동안 대규모 및 소규모 조직에서, 기업에서, 정부기관에서, 노조에서, 병원에서, 대학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많은 경영자들과 더불어 컨설팅을 해왔지만 선천적인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목표 달성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영자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배워야만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능력이다. 그러고 나서 그 능력이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만이 실천에 성공한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배워야만 한다. 경영자가 보수를 받는 이유는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이든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과에만 책임을 지는 개인으로서 공헌하는 전문가이든 간에 관계가 없다. 목표 달성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많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기업이든 대규모 정부기관이든 노동조합이든 대형 병원 혹은 대학이든 조직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간혹 편지를 붙이기 위해 동네 우체국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에서 열거한 조직들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다. 경영자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직에서 그리고 조직을 통해 목표 달성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경영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수많은 경영자들이 목표 달성 능력이 빈약하다고 해서 우려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각종 조직에서 근로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선진국은 조직들의 사회가 되었다. 오늘날 개개인의 목표 달성 능력이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것은 그가 점점 더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영자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유무에 의존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목표 달성 능력과 수행 능력은 조직에서 경영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목표 달성 능력에 점점 더 의존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빠른 속도로 사회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으며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은 성취와 자아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중견 간부가 된 사람뿐 아니라 처음 근로생활을 맞이한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피터 드러커 1. 목표 달성 능력의 습득 방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곧 지식근로자의 과업이다.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과 과업을 완수한다는 것은 결국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어떤 지식근로자가 기업, 병원, 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학 또는 군대 등 어디에서 일하든 간에
그는 항상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목표를 달성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식 근로자는 당연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상상력도 풍부하다. 지적 수준도 높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목표 달성 능력과 그의 지능, 상상력 또는 지식 수준 사이에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는 듯하다. 머리는 좋은 사람이 놀랄 만큼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통찰력 그 자체가 바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지적 통찰력이 매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성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반면에 모든 조직에는 상당히 높은 성과를 올리는 끈질긴 사람들도 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종종 창조성과 혼동하기도 하는 열정과 분방함 속에 빠져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동화 속의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 결국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한다. 지능, 상상력, 그리고 지식이 필수 요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요소들을 결과로 연결시키려면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 지능, 상상력, 그리고 지식 그 자체는 성과의 한계를 설정할 따름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 이 모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식 근로자들의 직무 수행에 관한 책과 논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만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토록 적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목표 달성 능력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지식 근로자의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지식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육체 노동자에게는 능률만 필요했다. 그것은 올바른 목표를 달성한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육체 노동자는 예를 들면 한 켤레의 구두를 생산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평가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육체 노동의 능률을 측정하고 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육체 노동자 개개인의 산출량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었다. 과거에는 모든 조직, 즉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이나 일선에 배치된 병사 등 육체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고 육체 노동자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명령을 내리는 최고위층 사람들만 몇 명 있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전체 노동력 가운데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이 유능한지 무능한지는 따질 필요 없이 육체 노동자들은 목표 달성 능력을 당연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육체 노동자들은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 즉 인간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배워야만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는 기업이나 군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면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극소수 관리들만 근무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정부의 국방부에는 50명도 채 안 되는 민간인 군속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고위층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닌 통신병들이었다. 1900년경 시어드워드 루스벨트 시절에 워싱턴의 모든 행정부 건물은 오늘날의 백악관 앞에서 쭉 늘어선 정부 청사 한 곳에 수용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옛날의 병원에는 오늘날의 병원이 환자 100명에 대해 250명가량이나 고용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 예컨대 X선 기사, 검사실 기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없었다. 다만 얼마 안 되는 간호사들 외에 청소하는 여자들, 조리사들과 자벽부들 뿐이었다. 지식근로자라고는 의사뿐이었고 기껏해야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 달리 말해 최근까지도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시받은 대로 일만 하는 육체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지식근로자는 그 당시 조직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과거의 조직에는 극소수의 지식근로자만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기껏 사무원 1명 정도만을 데리고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목표 달성 능력이 있고 없음은 오직 그 자신들만의 관심사였고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에 기반을 둔 거대 조직은 사회의 중심적 존재다. 현대사회는 거대한 조직들의 사회다. 군대를 포함해 모든 대규모 조직에서는 힘의 중심이 지식근로자로 이동했다. 즉, 조직의 중심이 근육의 완력이나 그들의 손재주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부터 귀와 귀 사이에 있는 지식을 사용해 일을 하는 지식근로자에게로 이동했다. 앞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나 숙련공보다는 학교에서 지식, 이론, 개념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이제 목표 달성 능력은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공학을 비롯해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육체 노동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시스템은 지식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불량품만 만들어내는 설계도를 재빨리 작성하는 엔지니어링 부분만큼 기업주를 실망시키는 비생산적인 것도 없다. 올바른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지식산업을 의미있게 만든다. 지식작업은 육체작업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측정 불가능하다. 지식근로자를 직접 또는 세세한 면까지 감독할 수는 없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식근로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만 하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다시 말해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0여 년 전 뉴요커지에 이런 만화가 게재됐다. 사무실 문에는 AJX 비누회사 판매부장 찰스 스미스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벽에는 생각하라고 쓴 대형 액자만 걸려있다. 사무실 안에서는 스미스 부장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다. 문 밖으로 지나가던 나이든 두 사람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스미스 부장이 지금 비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정말이지 우리는 지식근로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식근로자 고유의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일이다. 지식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목표 달성 능력,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지식근로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할 수 없고 공헌하고자 하는 의욕은 곧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9시부터 5시까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지식근로자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어떤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그는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수도관 한 개, 구두 한 켤레, 기계 부품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는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창출한다. 지식근로자가 창출한 이런 생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 즉 다른 지식근로자가 그것을 자신의 작업 투입물로서 이용해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산물로 바꾸어야만 한다. 실제 작업활동과 행동에 적용되지 않는 위대한 지혜는 무의미한 데이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근로자는 육체노동자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목표 달성 능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지식근로자는 잘 만들어진 한 켤레의 구두가 제공하는 효용처럼 자신의 생산물이 제공하는 그 자체의 효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식근로자는 오늘날 고도 선진사회, 그리고 선진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생산 요소다. 이 점은 미국에게 각별히 적용된다.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교육이다. 미국의 교육은 개선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교육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투자다.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자 한 사람당 10만에서 20만 달러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자격 없이 그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에게도 5만 달러 이상의 돈이 든다. 아주 부유한 사회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교육은 가장 부유한 나라, 즉 미국이 참다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다. 단, 교육이 지식근로자를 생산성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지식근로자에게 생산성이란 올바른 일을 수행할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목표 달성 능력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워서 익힐 수 있는가?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이 음악이나 그림의 재능처럼 타고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할 도리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능력에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일찍 발견해 최선을 다해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지식근로자로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표 달성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라면 현대 문명은 아주 취약해질 것이다. 현대의 문명은 대규모 주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목표 달성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그래서 지식근로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많은 사람을 공급할 수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 어떤 종류의 학습인가? 그것은 체계적, 개념적으로 배우는 지식인가? 도제 방식으로 배우는 기술인가? 또는 기본적인 것을 되풀이함으로써 배우는 기능인가?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컨설턴트로서 나는 많은 조직에서 지식 근로자들과 함께 일해왔다. 목표 달성 능력은 나에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컨설턴트는 원래 자신의 지식에 의거한 권한 말고는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스스로 성과를 의뢰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가장 유능한 컨설턴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객의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컨설턴트가 자신의 일에 공헌하고 또 결과를 얻을지 또는 경비만 축내는 코스트 센터에 지나지 않거나 기껏 공대 노릇밖에 못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컨설턴트의 목표 달성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성과를 올리는 인간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나는 성과를 거둔 지식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들의 성격과 능력, 그들의 일과 일하는 방식, 개성, 지식, 관심사 등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인간을 구분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들은 서로 달랐다. 그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이었다. 나와 함께했던 유능한 지식근로자 가운데에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사교성이 없는 사람, 심지어 병적으로 수줍음을 심하게 타는 사람도 있다. 괴짜뿐 아니라 애처로울 정도로 꼼꼼한 수능주의자도 있다. 뚱뚱하거나 홀쭉한 사람도 있다. 걱정이 많은 사람도 있고 현아태평인 사람도 있다. 술고래도 있고 보리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도 있다. 매력이 넘치고 포근함을 주는 사람도 있고 냉동 고등어보다 나을 것 없는 차가운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리더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형태의 사람들도 몇몇 있다. 반면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전혀 주의를 끄지 못할 특색 없는 사람도 있다. 학자풍의 사람도 있고 진지한 학자 같은 사람도 있으며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좁은 영역, 밖의 것은 전혀 모를 뿐더러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기주의자는 아니라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슴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다. 자기 자신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로 바깥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다. 지역사회, 교회, 중국 한시 연구 또는 현대음악에 관심이 큰 사람도 있다. 내가 만난 유능한 인재 가운데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도 있고 주로 지각과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을 행동을 옮길 때마다 고심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 고등학교 교사, 바이올리니스트 등의 성격이 각기 다른 만큼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고 인간 유형, 개성, 재능 등의 측면에서 무능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실행 능력은 기업에서 일하든 정부기관에서 일하든 병원의 관리자이든 대학의 학장이든 똑같다. 그러나 지능, 근면성, 상상력, 지식 등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러한 실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또한 이들은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습관이다. 즉, 습관적인 능력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실행 능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다. 심지어 7살짜리 아이도 그 실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실행 능력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구구단을 익힐 때처럼 실행 능력을 몸에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6 곱하기 6은 36이 무의식적이고 조건반사적으로 확실히 몸에 뵐 때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야 한다. 실행 능력은 연습을 통해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이 많은 피아노 선생이 언짢은 기색으로 나에게 해준 말은 모든 실행 능력에 적용된다. 너는 모차르트의 곡을 아르투어 슈나벨처럼 연주할 수는 없을 게다. 그렇다 해도 너의 악보를 그가 연주하는 방식으로 내가 연주하지 못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그 피아노 선생이 잊고 덧붙이지 않았던 말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일지라도 악보를 보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꾸준히 연습하지 않았다면 모차르트를 지금처럼 연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였다. 달리 표현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획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분야의 대가가 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필요한 것은 음계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역량이다. 기본적으로 5가지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익혀야 할 습관적인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다.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면 그것이 아주 미미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한다. 2.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활동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 맞춘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을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연결시킨다. 그들은 내가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지 일하는 기법과 도구는 말할 것도 없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3.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다. 그들 자신의 강점, 상사 동료, 부하의 강점,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강점을 바탕으로 한다. 약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올릴 수는 없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4.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우월한 성과가 월등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몇몇 주요 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고수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근로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이 체계적 절차라는 것을 안다.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단계를 밟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라기보다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점을 안다. 그리고 성급히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의미한다는 점을 안다. 수는 적지만 근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필요한 의사결정은 시끌벅적한 전술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이다. 이와 같은 5가지가 지식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의 필수 요소다. 그리고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계획 노트. 피터 드러커, 한국경제신문.